예쁜 찍어야 되는데. 나나도 찍는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아빠예요.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 와서 해본 부업 4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업들 모두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거의 없는 것들이라 아이들이 학교 가 있는 시간을 활용하고 싶으신 유학생 부모님들께 추천드려요. 저는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있지만 사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한 번쯤 설명을 들어보시고 또 용기를 내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부업은 구매 대행이에요.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 꽤나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한국에서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G마켓, 11번가 등 여러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 해외 제품으로 표기되어 있고 또 구매하실 때 개인 통관 부호를 요구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구매 대행 형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으세요. 그럼 그런 구매 대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사실 유튜브에 구매 대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다른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오늘 다루진 않고요. 다만 저도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실제로 해봤고 진짜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해 봤기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구매 대행을 유학생 부모님들께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워킹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매 대행을 위해서는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은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에 있는 사업자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워킹 비자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저는 현재 워킹 비자를 갖고 있지만 유학생 부모님들 중 많은 분들이 자녀의 학생 비자에 연결되어서 방문 비자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캐나다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매 대행은 그런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시간과 장소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유학생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아이들 케어하느라 일찍 출근할 수도 또 늦게 퇴근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오면 간식해주고 밥해주고 이리저리 아이들 돌보다 보면 결국 남는 시간은 짜투리 시간들, 아이들 학교 가 있는 동안 몇 시간과 아이들이 자는 시간 정도가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구매 대행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데 아주 최고예요. 실제로 저도 아이들 잘 때 하루 2시간 정도씩 했고요. 그리고 준비물은 딱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돼요. 노트북이 엄청 좋아야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일반적인 노트북이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제가 이 구매 대행을 시작한 게 캐나다에서 시작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외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모두 해외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IT 강국이라는 게 새삼 정말 피부에 와닿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이루어져서 정말 편하게 집에 앉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정리하자면 구매 대행의 장점은 워킹 비자가 필요 없고 시간과 장소가 자유롭고 준비물은 노트북 하나, 준비 과정부터 해외에서 가능,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이제부터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실제로 하면서 느꼈던 저만의 경험과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단점은 심리적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매 대행은 그냥 제가 쓰던 물건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곳에 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새 제품을 고객들에게 파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고 온라인 쇼핑몰들에도 입점해야 해요. 나만의 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온라인상이지만 실제로 가게를 차리는 거죠. 조그맣지만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기에는 사업 자체가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들을 응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물론 저는 아직까지 그리 제품이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 또 매너가 좋으신 고객분들만 만나봤지만요. 물건을 팔릴 때마다 약간 고객분이 어떤 분이실까 하고 조마조마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혹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거나 속칭 진상 고객을 만날까봐 불안해요. 그리고 해외에 있다 보니 고객의 연락을 실시간으로 잘 받지를 못해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품 설명을 봐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근데 사업자에게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고객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죠.
물론 네이버 쇼핑 쿠팡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채팅 기능이나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화가 가장 편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해외에 있는 저는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구매 대행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돈을 언제 벌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매 대행 일의 대부분은 중국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소싱해서 본인의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놓는 건데요. 처음에 주문이 안 들어와요. 저도 그랬지만 다른 분들 사례를 들어보면 하루에 2시간씩 물건을 소싱해서 올려놓는 게 한 달, 2달 이렇게 쌓여야 첫 번째 제품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한 달 꾸준히 물건을 올리다가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포기했었죠. 물건 한 달 올리고 그대로 안 올렸어요. 근데 2달쯤 지나서 갑자기 첫 번째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시작한 지 3달 만에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그 뒤에는 그럼 물밀듯이 계속 주문이 들어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의 경우 한 달에 제품 하나 정도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마도 제품을 꾸준히 추가했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건 정도씩은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은 우버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느라 구매 대행을 할 시간을 내진 못해서요. 가끔 들어오는 주문만 처리하고 있어요. 구매 대행의 장단점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소득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건 업로드를 하루에 딱 2시간 정도씩 한 달가량 했었어요. 즉 한 달에 평일 22일이라고 하고 하루에 2시간씩 일을 했었으니까 총 44시간 정도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약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현재까지 판매된 제품 금액이 약 100만원 정도예요. 그 중에 순이익은 약 30만원 정도이고요. 한 달간 총 44시간 투자하고 6개월 동안 약 30만원 벌었다고 말씀드리니 아마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 돈을 벌려고 그 고생을 하나 싶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처음 한 달만 일을 했고요. 그 뒤에는 그냥 주문 처리만 계속 했어요. 거의 일을 안 했다고 봐도 되는데 한 달에 약 7, 8만원 수익이 계속 생기는 게 적다고 치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하루에 2시간씩 제품을 추가해 왔다면 아마도 월 수익은 50만원 이상으로 예상할 수 있죠. 하루에 2시간씩 일하고 월 50만원이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더군다나 이건 누적이에요. 계속 판매 제품을 쌓아 나가면 계속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만약 구매 대행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저처럼 한 달만 하고 멈추지 마시고 또 하루 일하는 시간도 3, 4시간으로 늘리시면 금방 수익은 늘어나실 거고 그 이후에 업로드를 멈추고 다른 일과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부업은 제가 과거 제 유튜브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던 우버이츠예요. 우버이츠는 제가 지금도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있는 부업이고요. 사실 가장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일이라 좋은 것 같아요. 말이 나왔으니 장점을 알아볼까요? 우선 우버이츠의 최대 장점은 역시 다른 일 대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들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 피크 시간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긴 한데요. 그 외의 시간에도 완전 주문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 방학이 아니고서야 아이들이 학교가 있는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죠.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직관적인 수익이에요. 오더 한 건을 배달할 때마다 얼마를 버는지 딱딱 계산이 되어서 결국 시간당 하루에 얼마 버는지 바로바로 계산이 돼요. 그리고 또 번 돈 역시 일주일에 한 번 자동으로 입금되고요. 만약 조금 먼저 받고 싶다면 약간의 수수료를 내면 즉시 출금도 가능해요.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큰 리스크가 없다는 것이에요. 혹시 음식 배송 중에 음식을 쏟았거나 분실하면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될지 걱정되시죠? 사실 전혀 페널티가 없어요. 물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배송 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마도 우버에서 조치를 취하겠지만 금전적으로 배송기사에게 음식값을 물어내라고 하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요. 또 음식이 상했거나 혹은 음식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기사에게 따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이나 우버로 전화를 돌리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배송기사의 책임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차량을 갖고 돈을 벌다 보니 차 관련 비용들, 예를 들어서
기름값, 수리비, 마일리지 등을 비용으로 해서 세금을 절감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 활용을 안 해봤지만 차량 수리비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몇 달 우버이츠를 해보니 역시나 우버이츠도 단점들이 보이더군요. 이건 제가 직접 겪고 느낀 것들이에요. 우선 시간당 수익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저는 요즘 보통 25불 내외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올라봐야 30불 정도? 그 이상으로 올리진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구매 대행처럼 뭔가 내 것이 쌓여서 일정 궤도로 올라서면 자동 수익도 생기고 그럼 좋잖아요. 근데 우버이츠는 무조건 내가 일한 만큼만 받아요. 내가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벌고요. 내가 일을 하면 시간당 25불 정도 돈을 벌어요. 즉 하루 약속이 있어서 못 나가면 그날 일당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긴 한데 뭔가 약간 부담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제일 큰 약점인데요. 약간 창피한 기분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의 경우 사실 한국 식당 가서 종업원 분들 만나는 건 그냥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 손님들이 계실 때 약간 그분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저분들은 즐겁게 지인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난 이렇게 배달을 하러 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보시고 또 아이고 캐나다 아빠 한국에서의 위치나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내려놨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평소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이상하게 우버이츠 하면서 한국 손님만 보면 약간 움츠러드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익을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휴직 중이라 주 15시간 이상 일은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보통 일주일에 11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요. 평균 13시간 정도라고 치고 시간당 기름값과 세금 빼고 약 20불이라고 계산하면 일주일에 약 260불, 한 달이면 약 100만원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2-3시간 아이들 학교 갔을 때 일하고 한 달 100만원이면 그리 나쁘지 않지 않나요? 저는 꽤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업은 바로 인스타카트예요. 제 주변에 인스타카트에 대해 물어보면 아직 많이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인스타카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을 대신 봐주는 일이에요.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곳에 가서 고객이 주문한 물품들을 사서 고객의 집까지 갖다 주는 일이죠. 그냥 생각하면 단순해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 제가 해보니 우버이츠보다는 훨씬 일의 난이도가 높아요. 우선 익숙치 않은 마트에 가서 고객이 원하는 물품을 정확히 찾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우버이츠도 그렇고 인스타카트 같은 이런 일들은 시간이 지체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수익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니까요. 내가 정말 잘하는 매장이 아닌 이상 처음 주문 받을 때부터 신중하게 주문을 골라야 해요. 아무튼 자세한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 설명드리고요. 오늘 우선 장단점과 수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인스타카트의 장점은 우선 수익은 우버이츠랑 비슷한데요. 대부분의 시간을 마트에서 장 보는 데 소요하기 때문에 우버이츠에 비해 기름값이 훨씬 적게 들어요. 그리고 우버이츠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좋은 주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생기는데요. 인스타카트는 보통 20불에서 30불 정도의 주문을 받아서 1시간 정도에만 처리하면 대략적인 시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주문을 계속 찾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덜하고 심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또 두 번째는 경험이 쌓일수록 시급이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운타운에 있는 코스트코와 TNT 등 자주 가는 곳 위주로 주문을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 이젠 거의 다 알다 보니 예전에 비해 장 보는 시간이 절반도 안 걸리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는 20불짜리 주문을 처리하는데 장 보는데 30분, 배달하는데 20분, 주차 등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다면 시급이 20불이었는데 지금은 장 보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로 줄어들어서 시급이 26불로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지막은 우버이츠와 병행했을 때 볼 수 있는 장점인데요. 우버이츠의 경우 피크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아니면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인 반면 인스타카트는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3시에서 6시 정도가 주문이 가장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인스타카트의 경우 장 본 걸로 요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 이전에 주문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 우버이츠와 함께 병행하면
피크 시간을 좀 더 길게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버이츠와 인스타카트 모두 켜놓고 운행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오더만 골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버는 금액도 좀 더 오르는 것 같고요. 물론 두 가지 앱을 동시에 하려면 조금 노하우가 필요하지만요. 인스타카트 역시 장점만 있진 않겠죠. 우선 가장 뚜렷한 단점은 우버이츠에 비해 몸이 다소 고되다는 거예요. 본인 대신 장을 봐주는 서비스이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이 시키나 봐요. 물론 오더를 선택할 때 물품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는데요. 물품수가 좀 적어서 선택하는 경우에도 물이나 음료수, 액상 세제 같은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고객이 아파트에 산다면 그 무거운 물품들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고객의 문 앞에 놔줘야 하죠. 이런 일들이 자주는 아닌데 가끔 일어나요. 그럼 체력이 상당히 많이 소진되고 혹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송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단점은요, 오더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밴쿠버의 경우에는 오더가 그리 많지 않아서 좋은 오더를 고르기 위해 꽤나 대기 시간이 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버이츠와 병행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는 높은 시급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점이 있어요. 마지막 단점은 약간 첫 번째 단점과도 연결되는데요. 인스타카트를 하다 보면 우버이츠보다 조금 더 고객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엄청나게 무거운 물품을 많이 주문해 놓고 본인 집 문 안까지 물품을 들여놔달라고 하는 고객들 만날 때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어디까지나 저의 책임은 문 앞까지니까요. 물론 고객분이 정중히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서 옮기기 힘드니까요. 하지만 제가 낑낑대면서 문 안쪽, 예를 들어서 부엌까지 물품을 옮기고 있는데 본인은 멀뚱히 서서 저에게 지시하는 경우에는 마음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우버이츠는 그런 경우는 잘 없긴 하죠. 아무튼 인스타카트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을 말씀 안 드렸네요. 저는 인스타카트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사실 인스타카트 단독으로 한 적은 별로 없고 대부분 우버이츠와 병행했는데요. 그 결과 시급이 약 3불에서 5불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봤어요. 우버이츠만 할 경우 시급이 대략 25불 정도였는데 인스타카트와 병행한 이후로는 대부분 27불에서 28불 이상이었고요. 기름값도 조금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시급을 상당히 올려주는 효과를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부업은 바로 유튜브예요. 사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을 모아야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업으로서 의미를 갖기 힘들 수 있고요. 또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해본 유튜브는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플랫폼이고 또 부업으로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의 주제와 형식이 정말 무한하게 많아요. 꼭 저처럼 얼굴 밝히고 여러 가지 신상을 공개하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영상을 어떻게 기획하고 제작하느냐에 따라 개인적인 어떠한 정보도 전혀 노출시키지 않고 또 얼굴, 목소리 등이 아예 없이 많은 구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채널을 키워갈 수 있어요. 물론 첫 번째 연 채널이 엄청 잘 될 가능성은 낮지만요. 계속 시도해보고 문제점을 고쳐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채널이 빛을 보는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장점은 정말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해외에 나와보면 친구나 지인 등 여러 인간관계가 정리되기 마련이죠. 물론 유튜브에서 만난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는 저도 아직 계속해서 경험 중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현재 조금씩 믿을 만한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시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나는 건 어렵겠지만 생각보다 댓글을 통한 소통도 꽤나 저를 즐겁게도 혹은 마음 아프게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어요.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어요. 아마 많은 유튜버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유튜브를 하실 거예요. 시청자와 소통하는 게 재미있어서. 마지막 장점은 약간 꿈을 꾸게 해줘요. 나도 언젠가 구독자 10,000명, 100,000명 이런 대형 유튜버가 되는 꿈, 혹은 유튜브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는 꿈 등등 유튜브를 하다 보면 참 힘들고 또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순간이 올 때에도
그 방황의 순간에서도 또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꿈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뜬구름 잡는 소리 했죠? 그럼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유튜브의 단점 첫 번째, 기본 조건이 너무 어려워요. 돈 버는 기본 조건이. 구독자 1000명 모으기인데 그 구독자 1000명을 모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냥 유튜브를 보기만 할 때는 보통 구독자 몇만 명, 조금 인기 있으면 몇십만 명, 구독자 100만 명 넘는 채널도 심심치 않게 봤었거든요. 근데 구독자 1000명 정도 되는 채널의 영상은 잘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낮은 채널의 영상을 상대적으로 잘 띄워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인기가 없기 때문이고요. 이건 마치 취업을 하려면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와 비슷한 경우인데, 아니 취업을 해야 경력을 쌓죠. 영상을 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띄워줘야 사람들이 많이 봐서 구독자가 늘고 그래야 인기가 많은 채널이 되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처음 구독자 1000명을 만든 일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은 어찌저찌 구독자 1000명을 모아도 버는 돈이 정말 너무 짜요. 구독자 1000명을 모았을 때 제가 보니 대략 한 달에 10만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만원을 벌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개씩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 영상 하나에 보통 10시간 정도? 처음 기획부터 촬영, 편집, 자막 작업 등, 그럼 일주일에 적어도 10시간에서 15시간인데 한 달이면 대략 50시간 정도를 소요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럼 시급이 2,000원 정도 나오네요. 구독자는 점점 많아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하지만 현재 구독자 2,700명이 넘는 저의 채널 수익이 사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유튜브로 충분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전업 유튜버의 삶을 살면서 적어도 1년 정도는 막 삶을 갈아 넣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네요. 단점을 이야기하다 보니 수익을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 채널은 작년 10월 중순 처음 개설을 했고요. 운이 좋게도 구독자가 빨리 모여서 작년 12월에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어요. 실제 수익 발생은 거의 연말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누적 수익은 약 40만원 정도 나오네요. 이 수익금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적게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재미로 하고 있는 건데 돈도 벌고 좋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매일매일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외국에 나오신 유학생 부모님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업 4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더 좋은 여러 가지 부업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제가 했던 것들 중에 뚜렷한 장점이 있는 것들이고 현재에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혹시 이미 캐나다에 오셔서 부업을 찾고 계시거나 혹은 오시기 전에 캐나다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구만 동계. 야 동계야. 동계도 많이 놀았네. 그치. 그냥 30분 돌았어. 내가 뭐 해줘? 이뻐. 자기도 옆에 있겠다고.